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에폭심의 천재들 TV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고, 올해 6월 1일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전공자로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시민상식 10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시민에게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유튜브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필요성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다섯 번째 지방자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란 게 뭐냐,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그 복리정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에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자치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대한 민주정치의 교육 훈련장이다. 세 번째, 주민의 정치 및 행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네 번째, 지방자치는 지역 실정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주민 스스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에서 필수적인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입니다. 하나처럼 좁은 나라에서 주민 갈등만 야기하고 세금만 축내고 있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 민주공화국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람이고 민주주의 학교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일정한 구역 내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주민 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경제적 부담으로 집행함으로써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법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나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층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하부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광역권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특별시는 서울시 하나이고 광역시는 6개입니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그 다음에 도는 8개입니다.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가 있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총 226개가 있는데 시가 75개 있습니다. 무슨 시라고 하더라도 다 자치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2개가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는 82개가 있습니다. 구는 자치구죠. 자치구는 69개가 있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는 32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느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그 특례를 인정하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고 있습니다. 이는 100만 이상,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도시들,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2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일개층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식 3입니다. 통상 무슨 시라고 호칭하고 있지만은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입니다. 이들 두 개 시에는 시의 의회가 없으며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의회 기능은 도의회가 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시라고 부릅니다. 상식 4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 보통지방자치단체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에 특별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지만 이는 특별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뜻이라서 보통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식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통상 무슨 구라고 부르지만은 자치단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는 어디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수원시나 성남시 산하에 있는 구들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구입니다. 전국에는 대도시의 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32개의 행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가 없고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국가에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치단체에는 관할구역, 주민, 자치권이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자치구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인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할구역에는 육지, 하천, 호수, 소택지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협, 다시 말하면 바다도 육지의 연장으로 해서 포함이 됩니다. 관할구역의 상공이나 지하까지도 그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바다는 자치단체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바다구역의 경계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관련된 인허가산물을 간장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면적 비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는 75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이가 넓은 시는 안동시로서 1522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구리가 33.3평방킬로미터로 가장 작습니다. 우리나라 구는 82개인데 홍천이 1820평방킬로미터이고 울릉도는 72.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구는 69개인데 광주 광산이 가장 크고 부산 중구가 가장 작습니다. 상식 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면적 규모는 외국의 자치단체의 면적에 비해 넓을까요? 좁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은 선진국 수준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진국이라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등 11개국을 말하며 이들을 평균한 수치입니다. 표에는 선진국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면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의 선진국 평균은
그냥 130만 5천 평방킬로미터고, 그 다음에 한국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선진국 평균은 1658개이고 한국은 226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면적은 423평방킬로미터고 그 다음에 한국은 4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중에서 주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등록을 한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이 됩니다. 법상 주민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 선거권, 두 번째 주민의 조례 발의권, 세 번째 주민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네 번째 주민 소송권, 다섯 번째 주민 투표권, 여섯 번째 주민 예산 참여제, 일곱 번째 주민 감사 청구제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입니다. 첫 번째 시도의회 의원, 두 번째 시도지사, 세 번째 시도교육감, 네 번째 시군구의회 의원, 다섯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인 주민에게는 선거권은 인정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동시선거에서 뽑아야 될 지방 대표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선진 외국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인구 규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시 중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서울시고 966만 8,465명이고 가장 작은 세종시는 35만 5,831명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부산시는 339만 1,946명이고 가장 작은 울산시는 113만 6,017명입니다. 도중에서 가장 큰 경기도는 1,342만 7,014명입니다. 제주도는 가장 작은데 67만 4,635명입니다. 표 4는 기초자치단체 인구 규모 비교입니다. 75개의 시 중에서 수원시가 118만 6천 명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가 4만 2,800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82개의 군 중에서 달성군이 25만 9천 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울릉군은 9,077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69개의 자치구 중에서 서울 송파구가 66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중구가 4만 1,500명으로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지 7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 규모는 외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에 비해 많은가 적은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선진국 11개국 등에 비해서 6.5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일단 국토 면적을 보시면은 선진국은 평균 135천 평방킬로미터고 한국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인구수를 보면은 6,723만 8천 명이고 한국은 5,182만 9천 명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보면은 선진국은 평균 1,658개이고 한국은 226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당 인구를 보면은 선진국은 34,496명이고 한국은 22만 4,441명입니다. 상식 8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에 선거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치권을 보겠습니다.
법령상 보장된 자치권과 원초적인 자치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권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자치입법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치조직권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관별로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권입니다. 자치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 자치재정권입니다. 재원조달과 예산 집행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계획권입니다. 관할구역 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9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권이 가장 넓은 자치단체는 뭐냐? 이거는 면적이 넓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이 넓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을 검토해 보면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순으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10번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에서 자치권이 가장 넓은 자치단체는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를 해보면은 특례시하고 특례군이 자치권이 강하고 일반 시군은 그 자치구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상식 10가지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동영상은 시리즈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낌없는 편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